네, 유쾌한 덕후 틱톡입니다. 톡톡이들 하이! 얼마 전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작년에 촬영한 것인데요. 동대문이 점점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인건비 그리고 날씨 변화 등을 큰 요인으로 삼으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대문에서 10년 가까이 있었던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요. 정말 제가 동대문에 있으면서 하락세를 타게 만들고 있는 원인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부분이 가장 문제점인지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요, 모두들 다 같이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점점 하락세를 타고 있는 이 동대문 시장을 다시 원래대로 좀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정말 동대문은 하락세가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점 매상이 떨어져 가고 예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배불리며 잘 사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만 점점 못하다는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창 예전에 유명하던 그런 매장들도 접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예전 업체들처럼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동대문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일단 먼저 외부적인 요인과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이 동대문 하락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요소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세를 이끌고 있겠지만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좀 간추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커다란 외부적인 요인 중 첫 번째는요,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분들의 선택지가 상당히 좀 다양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백화점이나 아니면 옷의 옷가게,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옷을 구매하던 소비자분들이 이제는 워낙 다양한 루트로 더욱 다양한 옷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한 시장이 되면서 해외 직구 같은 것도 정말 쉽고요. 트렌디하면서 가격도 저렴한 SPA 브랜드도 상당히 각광받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 소비 트렌드들이 젊은 층도 포함되어서 이 명품 옷들을 상당히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동대문에서 만들어지는 옷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루트, 다양한 옷들, 그리고 다양한 소비 패턴을 보이면서 동대문 옷의 선택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큰 쇼핑몰들이 자체 제작을 많이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예전 같으면 대부분 동대문의 도매시장에서 이 사입을 해다가 물건을 계속해서 리오더를 하는 식으로 주문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큰 쇼핑몰들도 각각의 메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 제작을 상당히 또 많이 합니다. 장사가 좀 잘 안 될 때에는 사입한 물건을 파는 것보다 오히려 자체 제작을 해서 파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때쯤 그나마 잘 된다는 쇼핑몰을 보게 되면 사입 삼촌들도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도매 거래처별로 거래량은 많이 줄었다. 대신에 이 자체 제작 의뢰한 것만 그나마 좀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큰 쇼핑몰들이 점점 더 본인들의 옷들을 많이 만드는 추세, 경향을 보이면서 동대문 도매 상가의 선택지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해외 손님들도 큰 쇼핑몰들과 마찬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뭐 중국 손님, 대만 손님, 홍콩 손님 이렇게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구매를 해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손님들도 딱 샘플할 물건 정도만 사가서 자신들이 중국 가서 만든다던가,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사진만 카피를 해서 옷을 그대로 뺏겨서 만든다던가,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큰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가장 큰 거는요, 이 질병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좀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요인 1, 2, 3를 다 포함하고도 훨씬 더 큰 시련이 닥친 거죠. 외국 손님은 거의 아예 방문을 못하는 수준에 들어왔고, 간간히 거래를 이어가는 손님들은 이제 자신들의 에이전시 등을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물건을 셀렉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주문을 조금씩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동대문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동대문 자체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이 외부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지만 내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말고 분명히 확실한 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동대문 도매시장 하락세 내부적 문제점은요, 바로 자릿세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이 자릿세, 각 점포 매장별로의 이 월세가 너무 세다는 겁니다. 이 동대문의 구조를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대문 각각 속해져 있는 매장들은 그 매장 자리에 지주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상가의 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7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격을 지불하고 장사를 할 만했는데 요즘은 진짜 너무 과도하게 거품도 끼고 돈이 비싸졌습니다. 물론 이 시장 경제의 원칙 자체가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정말 너무 무리하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장에 들어와서 한 2, 3년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디오트에서 장사를 하려면 7천만 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벼볼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정말 어느 정도 좀 버티는 기간까지 생각을 해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는 넉넉히 있어야 오픈을 해야 될 만큼 이 자릿세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자릿세가 오름에 따라서 동대문 경기 흐름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오느냐? 첫 번째, 새로운 인력들이 이 도매시장 오픈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직원 생활 좀 하면서 모은 돈으로 어느 정도 좀 대출도 하고 좀 빚이라도 살짝 껴서 오픈을 하면 그래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요새는 그렇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어떤 세계든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인력이 그 시장에 공급을 안 하면요, 너무나 고착화되고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인재들도 속속히 들어와야 그 시장 자체가 뭔가 발전이 있고 흐름에 맞춰서 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요것이 너무 막혀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기성세대들이 모든 자리를 선점해버리는 바람에 이 현 시대의 좀 젊은 층들이 무언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처럼 현재 동대문 상가 안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젊은 나이에 2억 3억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출을 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일단 이런 자릿세가 높아짐에 따라서 참신한 인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회방을 둔다. 그리고 이 자릿세가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월세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옷의 마진율도 높여야 될 거고 혹은 옷을 좀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퀄리티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은 결국 동대문 옷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가져오게 된다던가 선택지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더욱더 외면받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자릿세가 너무나 세면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과감한 시도나 도전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장사를 하려고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단도 비슷하고 옷 패턴도 비슷하고 또 이 동대문 자체, 옷 자체도 상당히 좀 고착화돼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순하게 자릿세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비 혹은 창고 이용비 등도 상당히 좀 많이 비싼 편이고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경기가 상당히 또 불안정할 때는 옷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팔리지 않으면 그게 다 손해로 되는 리스크를 안고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타격을 입으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너무 지나친 자릿세가 어느 정도 좀 더 자리가 잡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 그런 운동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있는 디오트 상가에서는 이 운영위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자리 빼고는 일반 지주분들이 자릿세를 좀 할인해 준다던가 뭐 동결을 해준다던가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잘 나가는 핫플레이스 층을 좀 다녀보시면요, 거의 다 물갈이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되던 집들도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릿세가 조금 더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근무 환경이 상당히 좀 안 좋다는 겁니다. 다른 영상에서 동대문에서 뭔가 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물론 인건비 자체가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격이 없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동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 6일을 일합니다. 더군다나 이 매장 오픈 시간이 12시간씩이나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1인 사장님이라던가 아니면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이 시간을 다 채워야 한다거나 하면 이게 정말 상당히 힘이 듭니다. 12시간 매장에 있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월차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격주로 주는 경우가 많고 빨간 날을 쉬지를 못합니다. 쉬는 날이 신정, 구정, 추석, 다른 빨간 날들은 못 쉬고 뭐 어린이날이라던가 석가탄신일이라던가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는 조기 폐점을 하는 정도로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많고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뭐 퇴직금도 잘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크게 밤 시간 새벽에 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죠. 저도 이 밤일을 오래 일해왔지만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저녁에 일을 하면 몸이 상당히 좀 갉아먹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낮에 잠을 자는 것과 저녁에 그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때 자는 것과는 이 회복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당히 좀 버겁다는 느낌을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좀 고생해서 돈도 좀 모아서 내 매장을 차려야지, 내 옷 장사를 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먹고 좀 참고 이렇게 계속해서 동대문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페이도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근무하는 양의 만큼 부족하게 받을 경향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자기 매장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릿세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밤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외부인들, 다른 외부 환경들과 상당히 차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동대문에 있어야 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들게끔 하죠.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고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장사를 같이 해보려고 해도 일찍 그만둔다던가 동대문에서 이 젊은 층 유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빨리 떠나가거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어도 매장 운영하는 시간을 좀 줄이던지 아니면 주 5일제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요즘 시대에 안 맞게 장사를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분들께서도 주 5일제를 많이 찬성을 하시는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지주분들이 반대를 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도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그 시장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안 바뀌고 있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패러다임에 비해 너무 장사 방법이 고착화되어 있다. 예전처럼 판매를 마냥 기다려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고객 유치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굳이 동대문 옷이 아니더라도 워낙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년만 못하다 얘년만 못하다 이렇게 한풀이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그런 변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잘 맞춰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더 잘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이제 동대문 APM 같은 곳에서는 온라인상으로 네이버 등과 좀 협업을 해서 온라인 판매도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좀 위안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 서비스 품질과 그리고 안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에 다녀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동대문 너무나 싸가지가 없다. 뭐 다들 화가 왜 이렇게 많냐. 너무나 건방지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변해오고 예전보다 많이 친절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조금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동대문 상인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지 않으면 점점 더 갈 길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태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변모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되어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이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빼고는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동대문 내에서는 뭐 확진자가 크게 왔다 가서 커다란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운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확실하고 겉보이기에 치우치지 않은 확실한 이 체계가 구축이 돼야 이 동대문이란 상가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외에도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런 영향도 있겠고, 날씨가 계속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좀 커다란 틀 안에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동대문 하락세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 동대문 상인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좀 잘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이 이런 천재지변이 나타나고 뭐 질병이 퍼뜨려지고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나 초월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고 치지만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같이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보다 내부적인 사정이 안정이 되고 그런 고름들이 쫙쫙 다 짜져야 이런 외부적인 영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좀 더 안전하게 대비하고 튼튼하게 막아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이 내부적인 요소라도 하루빨리 좀 변화가 있고 고쳐나가야 그래도 동대문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에 있는 고름은 언젠간 터지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둔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동대문에서 있으면서요,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동대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옷장사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하락세 같이 좀 극복해내기 위해서 같이 으쌰으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틱톡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옷장사 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톡톡이들 빠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